네, 맘스홀릭 베이비 회원들을 위한 맘스홀릭 온라인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클래스 진행을 맡은 YTN 해설방송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설명하기 전에 이벤트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후기 이벤트입니다. 곧 시작될 온라인 클래스를 시청하시면서 유튜브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또 사진을 찍어서 맘스홀릭 베이비 카페 내에 맘스홀릭 클래스 게시판에 올리시면 되는 간단한 이벤트입니다. 단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 3장 그리고 텍스트는 5줄 이상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필수 해시태그는요. 한국 로슈진단, AMH 검사, 난소 검사, 난소 나이 검사, 또 임신 준비 검사, 맘스홀릭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이벤트는 6월 23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1부에는 임신 준비 중인 여성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AMH 검사에 대해서 한희정 교수님께서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1부에 이어서 난자냉동에 관련해서 다양한 궁금증을 또 요목조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한희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1부에 이어서 오늘도 유익한 내용들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임신 준비 중인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속 시원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 환자를 진료한다는 마음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지난 1부에서 나눴던 난자냉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실제 난자냉동을 진행할 때 또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난자 동결을 위한 시술 과정은 사실 시험과 나기 시술 과정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생리 시작 3일째부터 이제 과배란 유도 주사를 자가로 맞기 시작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주사를 직접 맞는다고 하면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반 주사와 달리 이제 자가용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 바늘도 굉장히 가늘고 맞는 방법도 쉽습니다. 이제 당뇨 치료용 자가 인슐린 주사를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배란 유도제를 이제 맞으면서 보통 2에서 3일 정도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이 과배란 유도 주사제에 대한 이제 난소 반응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보통 8에서 12일간 매일 이제 과배란 유도 주사를 투여를 한 뒤에 난자 채취가 이루어지는데요. 난자 채취는 이제 질 초음파를 보면서 난자 채취용 이제 바늘을 이용하여 난소에 있는 난자를 흡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수면 마취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통증은 없으실 거고요. 시술 시간은 10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또한 입원 없이 당일 시술로 이루어지는 이제 큰 장점이 있죠. 네네. 좋습니다. 수면 마취. 일단 통증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도 없다고 하고요. 하루 안에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과배란 유도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난자를 한 번에 많이 채취하게 되면 부작용은 없을지 또 혹시 폐경이 빨리 오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과배란 주사제라는 것은 이제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일부 환자한테서는 초기 며칠간 이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과배란을 하게 되면 난소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복부 팽만감이 들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증상들은 모두 이제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아주 경미하며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과배란으로 인해서 이제 난자 채취 후 보통 이제 10에서 12일, 짧게는 일주일 만에 생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난자 채취하는 그 주기는 생리 주기가 좀 짧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달서부터는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과배란으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사용할 난자를 미리 이제 끌어다 사용을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난자 채취를 위해서 이제 과배란 유도제를 맞는다고 해서 폐경 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폐경 시기가 앞당겨지는 건 아니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심이 되고요. 아까 혹시 부작용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두통이 약간 있을 수 있고 또 생리가 난자 채취를 한 다음에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난자냉동을 통한 임신의 성공률, 이 부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래 보관하면 성공률이 떨어지는지도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되실 텐데요. 이제 냉동한 난자를 해동을 했을 때 임신율은 이제 시험관하기 임신율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신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제 난자를 냉동한 그 당시의 나이가 될 겁니다. 2017년도에 그 미국 난임 학회의 데이터를 따르면 건강한 아기 1명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34세 미만에서는 난자가 13개 정도, 35세에서 37세에서는 이제 난자가 19개, 38세 이상에서는 난자 22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이제 난자를 냉동하는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겠고, 그 시기에 따라서 임신율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난자를 보관하는 냉동 기간은 현재까지는 그 임신율과는 이제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병원에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던 여성이 본인의 이제 냉동 난자를 이용해서 2011년에 출산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무려 9년 전에 냉동한 이제 난자를 이용한 기록이 되겠고요. 제사용 췌장 기록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러 연구 데이터들을 이제 바탕으로 보면 현재까지 지금 뭐 10년 이상 난자를 보관을 해도 그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출산 시기는 너무 늦게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9년 동안 보관을 했던 난자로 인해서 또 출산에 성공했다라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난자 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난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사실 난임이라고 하면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난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가 보지요. 네 번째 질문인데요. 자연 임신이 쉽지 않아서 난임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생리 2, 3일차 방문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생리 중이라서 좀 불편합니다.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는 걸까요? 생리 시작의 기준 보통 2, 3일째 내원하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내가 이제 생리 2, 3일째 올 수 없다면 가능하신 때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난임 검사에는 생리 2, 3일째 해야 하는 호르몬 검사 또는 이제 뭐 생리 7일에서 9일째 해야 하는 뭐 난관 조영술과 같이 꼭 정확한 날짜에 필요한 검사가 있는가 하면 또 날짜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리 2, 3일째 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생리 2, 3일째 오셔서 검사를 시작하면 체열도 한 번에 할 수 있고 최소한의 내원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아무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언제든지 내원하셔서 주치의와 상담을 하신 후 가능한 검사부터 차근차근히 진행하시면 되니까요. 내원일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체열을 한다고 해서 공복은 필요하지 않으시니까요. 꼭 금식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도 공복을 오진 않아도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생리 2, 3일 때 그때 오는 게 뭐 체열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꼭 그때 오지 않아도 다른 단계의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내원하셔도 된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난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정말 난임인지 아닌지 좀 모호합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네. 사실 난임은 특정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건강한 남녀가 이제 피임 없이 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후 또는 임신 시도를 한 이후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난임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걱정이 드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절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난임, 검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내원 당시 이제 생리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제 첫 방문을 하는 검사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 검사는 크게 초음파, 혈액 검사, 난관 조영술, 그리고 정액 검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난임 검사는 자궁과 난소, 그리고 자궁과 난소를 이어주는 이제 나팔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로는 자궁과 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난관 조영술을 통해서 나팔관이 잘 통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을 채취를 해서 난소 및 호르몬 검사를 하고 필요시에는 이제 산정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편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액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 난소와 자궁과 나팔관에 이상이 있진 않은지, 건강한지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난임 검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난임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임신 시도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임신 시도는 이제 단계적으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우선 난임 검사를 해서 이제 두 부부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우선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하도록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배란 장애가 있거나 과배란 유도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먹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적응 용량의 과배란 주사를 써서 배란 주기를 일정하게 맞춰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배란이 많이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란일을 시도를 했는데도 만약 임신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인공수정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리된 정자를 자궁 안에 직접 넣어주는 시술을 말하는 건데요. 그 뒤의 과정은 이제 자연 임신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정자 처리를 하게 되면 운동성이 좋은 정자를 이제 선별할 수 있겠고 또 정자가 자궁 입구를 통과할 때 많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 안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난자를 만나러 가는 정자 수가 많아져서 임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공수정의 성공률은 보통 12에서 15%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수정을 보통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나서도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다음 단계인 시험관 나기 시술로 갈 건지 아니면 인공수정을 포함한 이제 자연 임신을 더 시도를 할 건지를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임신 시도를 하게 되지만 만약에 여성의 나이가 많다거나 아니면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임신 시도가 이제 오래된 경우 뭐 자궁 내막증이 심하다거나 또는 남자의 이제 정액상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양쪽 나팔관이 모두 막혀져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시험관 나기를 시도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공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세 번째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난자 냉동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난임 기준까지 그동안 궁금했던 임신 준비 과정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쉽게도 벌써 온라인 클래스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임신 준비 중인 여성분들을 위한 알찬 내용들로 이 두 번에 걸쳐서 고퀄리티 강연을 진행해 주신 우리 한희정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노슈진단과 준비한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맘스올릭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도 이제 어느덧 끝이 났습니다. 시간은 짧았지만 그 내용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던 아주 소중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전문의의 입장에서 다양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한희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맘스올릭 온라인 클래스는 다음 시간 새롭고 또 흥미로운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